울 시어머니? 그냥 살림도 해도 다 맡아줘. 진짜 편해. 식모지 뭐. 김정옥은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어둠 속에서도 몸이 저절로 일어나는 건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죠. 경북 안동에서 평생을 살다가 남편과 사별한 후 서울 외곽에 사는 아들 민재의 집으로 올라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머물다 갈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이 집의 하루가 정옥 없이는 돌아가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침실 문을 열고 나와 거실로 향합니다. 아직 모든 식구들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죠. 하지만 이 평온함도 잠시뿐입니다. 곧 5살 태윤이와 4살 태호가 깨어나면서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정옥은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문득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자신의 하루가 이렇게 빼곡해졌을까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꺼내는 정옥의 손놀림은 익숙합니다. 아이들 이유식용 당근과 감자, 민재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재료들, 지연이 체중 관리한다며 요구한 샐러드용 채소들까지 모든 가족의 입맛을 맞춰야 하는 일이 때로는 버겁지만 정옥은 묵묵히 해냅니다. 이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할머니, 태윤이가 비몽사몽한 상태로 부엌으로 달려옵니다. 뒤이어 태호도 졸린 눈을 비비며 나타나죠. 정옥은 두 손자를 번갈아 안아주며 따뜻하게 말합니다. 우리 태윤이, 태호 일어났네. 할머니가 맛있는 아침 준비해 줄게.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이 정옥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런 순간들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아이들 이유식을 준비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유치원 가방을 챙기는 일련의 과정들이 숨 가쁘게 이어집니다. 태윤이는 오늘 입을 옷을 두고 고집을 부리고 태호는 양말을 신기 싫다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정옥은 인내심을 발휘하며 아이들을 달래고 준비시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해내야 하는 정옥의 아침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민재는 서둘러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하고 지연은 화장을 하느라 바쁩니다. 어머님, 태윤이 도시락 챙겼죠? 지연이 립스틱을 바르며 묻습니다. 그럼 벌써 가방에 넣어뒀어. 정옥이 대답하자 지연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구도 정옥에게 직접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당연한 듯 돌아갑니다. 정옥은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점검합니다. 태윤아, 오늘 유치원에서 뭐 할 거야? 그림 그리기요. 할머니 그림도 그려줄게요. 태윤이의 맑은 대답에 정옥은 미소를 짓습니다. 우와, 정말? 할머니가 기대하고 있을게.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버틸 만한 거죠.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길, 정옥은 다른 할머니들과 마주칩니다. 정옥 씨, 요즘 어때요? 손자들 돌보느라 힘들죠? 모료 애들이 워낙 착해서. 정옥은 겸손하게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경입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주말에만 손자를 봐주거나 아예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만 이렇게 온전히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면 본격적인 집안일이 시작됩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빨래, 청소, 그리고 장보기까지. 정옥의 발걸음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특히 지연이 까다롭게 구는 부분들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세제는 이 브랜드로만 써달라, 아이들 옷은 따로 빨아달라, 청소할 때 이 부분은 특히 신경 써달라는 요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후가 되면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하고 저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장을 보러 나간 정옥은 마트에서 이것저것 고민합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고등어, 지연이 다이어트 한다며
요구한 닭가슴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들까지. 가족 각자의 취향을 모두 맞춰야 하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해가 저물 무렵 민재와 지연이 퇴근합니다. 정옥은 이미 저녁상을 차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정옥이 지연에게 묻자 지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힘들죠. 뭐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 감사의 말에는 어딘지 형식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여 앉습니다. 민재는 회사 이야기를, 지연은 직장 동료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옥은 주로 듣는 편이죠. 가끔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면 관심을 보이지만 정옥 자신의 이야기가 대화 주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옥은 때로 궁금합니다.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인지 아니면 단순히 필요한 존재인지 말이죠. 저녁 식사 후에도 정옥의 하루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이를 닦게 하고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는 일까지. 태윤이와 태호가 잠들고 나서야 정옥은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마저도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보내게 되죠.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돌이켜보는 정옥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손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분명 행복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단순히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아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지연이 가끔씩 말합니다. 어머님, 이 집에 와 계셔서 우리가 정말 편해요. 그 말에 정옥은 애써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너희 편하면 된 거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말보다 편하다는 말을 더 자주 듣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안동에서의 삶이 그립기도 하지만 이제 이곳이 자신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생활을 이어가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정옥은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옥에게 몸살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하루 일과가 몸에 무리를 주었는지 열이 나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참고 넘어갔을 텐데 이번엔 정말 일어나기가 힘들었죠. 정옥은 어쩔 수 없이 침대에 누워있기로 했습니다.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겠지 싶었거든요. 할머니, 왜 안 일어나요? 태윤이가 평소보다 늦게 깬 정옥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조금 아파서 그래. 오늘은 엄마가 유치원 데려다 주실 거야. 정옥이 힘없이 대답하자 태윤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아프면 안 돼요. 빨리 나아요. 아이의 순수한 걱정에 정옥의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미안함도 느꼈습니다. 지연이 부엌에서 허둥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정옥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지연은 아이들 아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던 거죠. 태윤아, 뭐 먹을래? 할머니가 해주는 계란 후라이요. 태윤이의 대답에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지연은 편의점에서 산 김밥으로 아이들 아침을 대신했습니다. 오전 내내 정옥은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잘 갔는지 도시락은 제대로 챙겨갔는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을 텐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자신이 하루 쉬는 것만으로도 이 집이 이렇게 어수선해지는 것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지연이 정옥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걱정보다는 짜증이 앞서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애들 유치원 안 보냈어요? 왜요? 설마 아프신 거예요? 지연의 퉁명스러운 말투에 정옥은 당황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아니, 어머님까지 이러시면 저 출근 못해요. 그냥 좀 참으시지. 애들 돌보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요? 지연의 말에 정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온 자신이 하루 아픈 것조차 이해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일부터는 괜찮을 거야. 정옥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지연은 시계를 보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아, 진짜 늦었네. 어머님, 애들 데리러 가는 거 잊지 마세요. 오후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길, 정옥은 여전히 몸이 무거웠지만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태윤이와 태호는 할머니를 보자 반가워했지만 정옥은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늦게 왔어요? 할머니가 조금 아팠어서 그래. 미안해. 괜찮아요. 할머니가 빨리 나으면 돼요. 아이들의 순수한 위로에 정옥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른들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는데 아이들만이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아팠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옥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집에서 가족으로 대접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걸까?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옥은 몸이 아픈 와중에도 억지로 일어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간단하게 차릴 수밖에 없었죠. 민재가 퇴근하자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아프셔서 애들 유치원도 못 보내고 난리였어요. 저까지 회사 늦게 갔다니까요. 민재는 정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일부터는 정상으로 할 수 있어. 정옥이 대답하자 민재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정옥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안일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배달된 족발을 뜯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반찬도 좋지만 요즘은 이렇게 간편한 게 더 나아. 지연이 힘들다니까 좀 이해해요. 민재의 말에 정옥은 가만히 밥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대체 뭔가. 자신이 평생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간편한 것에 밀려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지연은 족발을 먹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워낙 바쁜데 어머님이 너무 복잡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반찬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적당히 하셔도 되는데. 정옥은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해온 모든 일들이 복잡한 것, 과한 것으로 치부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밤이 되어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정옥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루 아픈 것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평생 해온 일들이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정옥은 안동에서의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웃들이 서로를 챙겨주고 아프면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따뜻함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조금이라도 그 역할을 못하면 불편함을 호소받는 상황이었죠. 그날 밤 정옥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손자들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생각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 필요한 가족인 걸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존재인 걸까? 이날 이후 정옥은 더 이상 큰 소리로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아직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욱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욱의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같은 루틴을 반복했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졌죠. 정욱은 더 이상 큰 소리로 웃지 않았고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욱은 조용히 자신만의 작은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맨 아래칸에 작은 반찬통을 숨겨놓기 시작한 거죠. 자신이 좋아하는 나물무침, 작은 생선조림,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이것만은 내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정욱은 그 작은 공간을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냉장고 정리 좀 해주세요. 너무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연이 냉장고 문을 열며 투덜거렸습니다. 알겠다. 정리할게. 정욱은 재빨리 아래칸을 가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욱은 자신이 마치 도둑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집도 아닌 곳에서 자신의 음식조차 숨겨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어느 날 새벽 정욱은 조용히 부엌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숨겨둔 반찬들을 꺼내 혼자만의 아침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죠. 이렇게라도 내 것이 있어야 버틸 수 있겠구나. 정욱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작은 반찬들이 정욱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여전히 벅찼습니다. 태윤이와 태호는 하루 종일 정욱의 관심을 끌려고 했고 정욱은 피로가 쌓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태호가 감기에 걸려 밤새 울어댔던 날에는 정말 한계를 느꼈죠. 지연은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봐요 라며 방문을 닫아버렸고 민재 역시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네요 라며 외면했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태호를 안고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며 등을 토닥여주고 물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을 혼자서 하냈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태호가 잠들었고 정욱은 소파에 기대앉아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태윤이가 일어나면서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 왜 이렇게 늦어요? 지연이 급하게 준비하며 정욱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태호가 밤새 아파서. 그래도 시간은 지켜주셔야죠. 저 회사 늦으면 안 되는데. 알겠다. 정욱은 지연의 차가운 반응에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본 수고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침 준비가 늦었다는 핀잔만 들었던 거죠. 그날 오후 정욱은 싱크대 앞에 서서 쌓여있는 설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태호를 돌보느라 미처 못한 설거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평소 같으면 서둘러 치웠겠지만 이날은 왠지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연이 소파에 누워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설거지 좀 도와줄래? 정욱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에이, 어머님. 저 오늘 너무 피곤해요. 내일 할게요. 내가 피곤하면 나는 안 피곤한 줄 아니? 정욱의 말에 지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한숨을 쉬며 혼자서 모든 설거지를 해야 했죠. 그 순간 정욱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단순히 일하는 사람으로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정욱은 민재에게 슬쩍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너무 오래 있었나 보구나.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건넨 말에 민재는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희야 감사하죠.
지연이만 좀 예민할 뿐이지. 민재의 대답은 정욱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조차 정욱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가끔 함께 도와주면 좋겠는데. 정욱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민재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일하느라 바빠요. 엄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또다시 감사하다, 다행이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정욱은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다음 날 태윤이와 태호가 거실에서 장난을 치다가 커피 테이블 위에 유리컵을 깨뜨렸습니다. 정욱은 재빨리 달려가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유리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방에서 나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애들 왜 안 보셨어요?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잠깐 놀다가. 잠깐이라니요. 이 컵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지. 컵이 뭐가 중요해? 정욱이 단호하게 말하자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욱은 아이들을 달래며 유리 조각을 치웠지만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안전보다 물건을 더 걱정하는 지연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정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의 가족이 아닌 책임자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모든 실수에 대해 비난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정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참았습니다. 저녁 시간 가족들이 모여 앉았지만 정욱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과 이야기도 하고 가족들의 하루 이야기도 들었겠지만 이날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정욱은 자신이 이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 아니면 단순히 편리한 존재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냉장고 아래칸에 숨겨둔 반찬을 꺼내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자신만의 작은 공간마저 숨겨야 하는 현실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욱의 마음속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욱의 마음속 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같은 일상을 반복했지만 내면에서는 뭔가 중요한 것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죠. 정욱은 자신이 점점 투명해져 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필요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정욱은 우연히 지연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을 정리하던 중 지연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죠. 정욱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발걸음을 멈추고 문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울 시어머니? 그냥 살림도 애도 다 맡아줘. 진짜 편해. 식모지 뭐. 하. 지연의 웃음소리와 함께 들려온 그 말에 정욱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식모라는 단어가 정욱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죠. 평생 누구보다 자존심 강하게 살아온 정욱에게 그 말은 견딜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아, 맞다. 요즘 애들 간식도 너무 복잡하게 해줘서 오히려 애들이 까탈스러워져. 그냥 적당히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자기 방식대로 하더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공짜 베이비시터잖아. 참아야지 뭐. 하하. 정욱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식모, 공짜 베이비시터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정성스럽게 해온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돌본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정옥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왠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하고 공허한 기분만이 밀려왔죠. 내가 정말 그런 존재였나? 정옥은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날 밤 태윤이와 태호가 정옥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유치원 같이 가요? 태윤이가 정옥의 무릎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우리 밥 안 먹을 거야. 태호도 정옥의 다른 쪽 무릎에 앉았죠. 정옥은 두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만은 진심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고 사랑해준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우리 태윤이, 태호.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애정 앞에서 정옥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죠. 아이들의 사랑만으로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시작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연과 마주쳤을 때 어색한 기분이 들었죠. 지연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정옥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다르게 들렸거든요. 어머님,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치킨 시켜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알겠다. 정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치킨을 시켜?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마음이 없었죠. 어차피 자신의 정성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점심시간 정옥은 혼자 식사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동에서의 삶이 그리웠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웃들이 서로를 존중해 주었고 정옥 역시 마을의 어른으로서 대접받았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길, 정옥은 문득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자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사람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민재가 퇴근했습니다. 지연이 말한 대로 치킨을 시켜 먹기로 했죠. 엄마, 오늘은 편하게 치킨으로 해결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옥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해했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필요 없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치킨을 먹으면서 가족들은 평소와 똑같이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대화에 끼지 않고 조용히 식사만 했죠. 민재와 지연은 정옥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정옥이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정옥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식모, 공짜, 베이비시터라는 단어들이 정옥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여기서 계속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말이죠. 새벽녘 정옥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집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말입니다. 그때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버거운 의무감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정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지 않겠다고 말이죠. 자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방법은 아직 모르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옥의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할 일은 했지만 예전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았죠. 필요한 일만 하고 불필요한 정성은 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욱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변화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정욱의 마음속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지연의 말을 들은 이후로 정욱은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가족이 아닌 편리한 도구,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 이용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정욱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 4시 온 집안이 고요할 때 정욱은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 약통,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한 장만 넣었죠. 짐을 챙기면서 정욱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태윤이와 태호가 자신을 찾을 때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자신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애들아. 할머니가 너무 약해서. 정욱은 아이들 방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5시 정욱은 캐리어를 끌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이 집을 떠나는 날이었죠. 문을 닫으며 정욱은 마지막으로 이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정욱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죠.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정욱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첫날 정욱은 근처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오히려 편안했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도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그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윤이와 태호가 자신을 찾을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둘째 날에도 민재나 지연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욱은 조금 놀랐죠. 적어도 걱정하는 전화 한 통 정도는 올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자 정욱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역시 나는 있을 때만 필요한 존재였구나. 정욱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셋째 날 오후 드디어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다. 정욱이 담담하게 답하자 민재는 더욱 다급해졌죠. 엄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애들이 많이 놀랐어요. 애들은 괜찮니? 정욱이 먼저 아이들을 걱정하자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괜찮긴 한데. 지연이도 몸살 왔고요. 엄마 없으니까 집안이 엉망이에요. 빨리 돌아오세요. 민재의 말에서 정욱은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는 불편함에 대한 호소를 느꼈습니다. 나 없으니까 불편하지? 정욱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맞다. 나는 너희들에게 불편할 때만 생각나는 존재였어. 정욱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담겨 있었죠.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감사? 지연이가 친구한테 나를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정욱의 말에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세요? 식모라고 했더라. 공짜 베이비시터라고도 했고. 정욱의 말에 민재는 할 말을 잃었죠. 그건 지연이가 그냥 한 말이고, 그냥 한 말, 그게 진심이었겠지.
나도 이제 알겠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말이야. 정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오해해요. 지연이도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해요. 가족이라면 아플 때 걱정해주고 고마워하고 존중해주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있니?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욱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동안 가족들은 정욱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정욱이 아플 때도 불편함을 먼저 호소했죠.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아와 주세요. 민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정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정욱의 말에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모르겠다. 당분간은 안 갈 생각이야. 전화를 끊은 후 정욱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죠.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야 민재가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욱은 여동생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정미야, 며칠 내가 좀 있을 곳이 있을까? 그럼 언니 언제든지 와. 무슨 일인데? 정미는 상황을 묻지 않고 먼저 받아주겠다고 했죠. 여동생 집으로 가는 길, 정욱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곳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동생 정미는 정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언니 많이 힘들었구나. 정미는 정욱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한 일을 했어, 언니.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살 필요는 없어. 정미의 위로에 정욱은 눈물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이해받지 못했던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느꼈거든요. 그날 밤 정욱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그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꿈에서는 태윤이와 태호가 자신을 찾는 모습이 나타났죠. 정욱은 꿈에서도 아이들을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동생 정미의 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정욱은 점차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정미는 정욱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무엇보다 정욱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죠. 언니는 사람들 위해 너무 살았어. 언니 인생도 있어야지. 정미의 말에 정욱은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정미의 집에서 지내면서 정욱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로서, 할머니로서, 그리고 집안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거죠. 정작 김정욱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언니, 요즘 동네 경로당에서 노래교실 한다던데 가볼래? 정미가 제안했습니다. 노래교실? 응,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기분 전환도 될 것 같은데. 정욱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노래를 불러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미의 권유에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경로당 노래교실에 처음 참석한 날, 정욱은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모여 옛 가요를 부르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정욱에게는 신선했죠. 혼자서만 지내왔던 정욱에게는 이런 경험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 정욱 씨는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같이 수업을 듣던 순자 씨가 정욱이 부른 노래를 듣고 말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조금 불러봤어요. 정욱이 겸손하게 답하자 다른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죠. 아니에요. 정말 잘 부르세요. 감정이 살아있어요. 오랫동안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살았던 정욱에게 이런 칭찬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재네 집에서는 조용히 지내라는 말만 들었는데 이곳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정욱은 오랜만에 마음껏 노래를 부르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난 후 몇몇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욱 씨는 어떻게 이쪽으로 오게 되셨어요? 영애 씨가 물었습니다. 정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집에서 지내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말이죠. 아이고,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며느리 집에서 10년 살다 나왔어. 아직도 나 없이 잘만 살더라고.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쓴웃음을 지었죠. 정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많은 어머니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정욱에게 이런 사람들의 존재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정욱 씨, 혹시 관심 있으시면 우리 작은 반찬 가게 열 계획 있는데 함께 해볼래요? 영애 씨가 제안했습니다. 반찬 가게요? 네, 몇 명이서 함께 작은 가게를 차려서 직접 만든 반찬들을 파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 만든 반찬을 많이 찾더라고요. 정욱은 그 제안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평생 요리만 해왔지만 그것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정욱 씨 솜씨면 충분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욱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그동안은 누군가를 위해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노래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와 이야기를 나누며 정욱은 반찬가게 제안에 대해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정미가 긍정적으로 반응했죠. 언니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잖아. 한번 도전해봐. 하지만 내가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왜 못해? 언니만큼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 어디 있어? 며칠 후 정욱은 용기를 내어 공공임대 아파트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작은 공간, 자신만의 둥지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상담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정욱의 조건에 맞는 원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사시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요. 신청하시겠어요? 네, 신청하겠습니다.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더라도 자신만의 공간을 갖기로 말이죠. 그날 밤 정욱은 오랜만에 희망찬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민재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왔지만 정욱은 아직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민재의 전화에 정욱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애들 보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 집을 구했어.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정욱이 정말로 독립할 생각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전화를 끊은 후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죠.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늦은 게 아니라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야. 정옥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노래교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정옥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옥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정옥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옥은 반찬가게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자신만의 일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정옥의 새로운 인생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정옥은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지만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다는 기쁨에 정옥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죠. 반찬가게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고 노래교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정옥에게 큰 활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옥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정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재와 지연, 그리고 태윤이와 태호였죠. 정옥은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목소리들이었는지요. 할머니, 할머니 여기 있어요? 태윤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옥은 문을 열어주었고 두 손자가 정옥에게 달려왔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태호도 정옥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도 있어요. 정옥은 두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과 향기가 그리웠던 정옥의 마음을 채워주었죠.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우리 태윤이, 태호 잘 지냈니? 정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와 지연의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특히 지연은 억지로 지은 것 같은 웃음을 띠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연이 인사했지만 정옥은 차갑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의 진심을 의심하게 된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 보였거든요. 들어와라. 정옥이 말하자 일행은 정미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내시는 거 불편하셨죠? 아니야, 편했어. 정옥의 짧은 대답에 민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정옥 주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을 보여주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할머니, 이거 할머니 그림이에요. 우와,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 닮았나? 네. 선생님도 잘 그렸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 표현에 정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우리 그냥 편하게 같이 살고 싶었던 건데요. 지연의 말에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사람 대접을 받고 싶었을 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사람 대접 안 했다고. 지연이 변명하려 하자 정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식모라고 한 게 사람 대접이야? 공짜 베이비시터라고 한 게 가족 대접이고. 지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말이 정옥에게 들켰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건 저도 그때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진심이 나오는 법이야. 정옥의 말에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재가 중재하려 했지만 정옥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족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너희들에게 나는 그냥 편리한 존재였더라.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민재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정욱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내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너희들은 나보다 너희 편의만 생각했잖아. 정욱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애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함께 놀아줄게. 그리고 민재를 향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이젠 나도 내 집이 있거든. 내 집이요? 민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어. 작지만 내 공간이야. 정욱의 말에 민재와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욱이 정말로 독립할 계획이라는 것을 실감한 거죠.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잘할게요. 지연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정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한다는 게 뭐야? 나를 식구 취급해 주겠다는 거야? 아니면 계속 일만 시키되 좀 더 고맙다고 말해주겠다는 거야? 정욱의 직설적인 말에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연도 정욱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단지 불편함 때문에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다고. 정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고 같이 할 일도 생겼어. 처음으로 내 미래가 기대된다. 태윤이가 정욱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안 살 거예요? 아니야,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 살고 태윤이 태호는 아빠 엄마랑 살고 보고 싶으면 서로 놀러 가는 거야. 정욱은 아이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집에 놀러 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새 집에 가면 태윤이 태호 방도 만들어 놓을게. 정욱의 말에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할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놀이터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민재는 마지막으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이미 바뀐 게 아니라 원래 마음을 찾은 거야.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정욱의 대답에 민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떠나는 길에 아이들은 정욱에게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빨리 새 집으로 이사 가요. 할머니 집에 놀러 갈 거예요. 아이들의 밝은 반응이 정욱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민재와 지연이 떠난 후 정욱은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진심을 전달했고 앞으로의 방향도 명확하게 제시했죠. 더 이상 누구의 편의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한 결심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정욱은 경기도의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룸이지만 깔끔하고 햇살이 잘 드는 공간에서 정욱은 매일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죠.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정욱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정욱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의무적으로 일어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 서둘러 준비할 것도 없었죠. 정욱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여유롭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정욱에게는 꿈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노래교실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작은 반찬 가게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맛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가게는 입소문을 타며 단골 손님들이 생겼죠. 정옥 씨가 만든 김치찌개용 김치 있어요? 정옥 씨 나물 반찬 진짜 맛있어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옥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정옥의 반찬을 많이 찾았습니다. 어머니 손맛 같아서 고향 생각이 나요. 이런 반찬 어디서 사 먹기 힘든데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옥은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민재네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정성이 이곳에서는 제대로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저녁 정옥은 반찬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는데 민재에게서 온 전화였죠. 엄마, 내일 애들이 엄마 집에 놀러 가고 싶다는데 괜찮아요? 그럼 언제든지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다음 날 오후 태윤이와 태호가 민재와 함께 정옥의 새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집 정말 예뻐요. 태윤이가 신발을 벗으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방은 어디예요? 태호도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죠. 정옥은 아이들을 위해 작은 공간에 매트를 깔아놓고 장난감도 준비해놨습니다. 여기가 우리 태윤이 태호 놀이방이야. 어때? 우와, 장난감도 있어요. 아이들은 금세 신이 나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 사시니까 어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 정말 좋다. 정옥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고, 일도 생겼고, 무엇보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좋아. 점심시간이 되자 정옥은 예전처럼 상을 차리는 대신 아이들과 함께 김밥을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안 해줘요? 태윤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배달 음식 먹어보자. 할머니도 가끔은 편하게 먹고 싶거든. 정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밥이 도착하자 세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서 함께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차림부터 뒷정리까지 모든 것을 혼자 했겠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편하게 식사할 수 있었죠. 할머니, 이것도 맛있어요. 그치? 가끔은 이런 것도 좋은 거야. 식사 후 정옥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반찬 가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일을 해요. 반찬을 만들어서 파는 거야. 우와, 할머니 대단해요. 할머니 반찬 우리도 먹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만든 반찬 가져다 줄게.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정옥은 아이들과 손을 잡고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죠. 예전처럼 서둘러야 할 일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손자들과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서 정옥은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도 놀러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라. 할머니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태호의 말에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도 변화된 정옥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저녁 때 민재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정옥은 집에서 만든 반찬 몇 가지를 챙겨주었습니다. 지연이한테도 주고 너희들도 먹어라. 감사합니다, 엄마. 민재는 예전과 달리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정옥이 없어진 후에야 정옥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죠. 아이들이 떠난 후 정옥은 혼자만의 저녁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래교실에서 배운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설거지를 하고 내일 만들 반찬 계획을 세웠죠. 모든 것이 정옥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노래교실 친구들에게서 온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정옥 씨, 내일 반찬 가게에서 만나요. 정옥 씨 덕분에 우리 가게 장사 잘 돼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정옥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죠. 창밖을 바라보며 정옥은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 결정을 내릴 때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늦은 게 아니라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지. 정옥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었죠. 노래교실 친구들과의 우정, 반찬 가게에서의 보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누리는 자유로움. 정옥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빛을 찾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옥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말이죠. 정옥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